불바보TV 특별 탐방기획 제2탄 한국 민중불교의 첫 새벽을 연 원효 스님을 찾아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원효 스님의 탄생부터 출가까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원효 스님은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된 지 100년쯤 되는 617년에 태어나십니다. 그 시기는 삼국이 수시로 혈전을 벌이며 패권을 다투던 난세였습니다. 원효 스님의 생애를 전해주는 사료로는 경주 고산사 터에서 발견된 서당 화상비 일부와 삼국유사 제4권 원효 불기, 그리고 송나라 찬영이 편찬한 송고승전 중 황룡사 원효전 정도에 불과합니다. 원효 스님의 탄생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설이 있지만 현재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암양군 불지촌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불지촌은 본래는 불등을촌이었다가 위대한 성인을 낳았다는 뜻에서 불지촌으로,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바란다고 해서 발지촌으로 불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스님의 속성은 설시로 부친 담날은 신라 17관등 중 제11위 하급관리였고 조부는 잉피공 혹은 적대공이라고 불린 분이었습니다. 원효 스님의 본명은 불분명한데 어떤 기록에는 어릴 때 이름이 서당이었다고 합니다. 서당은 군사 조직의 단위를 나타내는 신라 고유 용어로 화랑도와 관련짓는 부분도 있으나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삼국유사에 당은 우리말로 뭐라고 한다는 주석이 있는데 조부를 적대공이라 부른 것은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붉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원효 스님과 아들 설총을 중시주로 모시는 경주 설씨와 순창 설씨 족보에는 원효 대사의 이름이 설사례로 시조 설지덕의 5대 손으로 나오며 손자이자 설총의 아들인 지화는 시중벼슬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님의 본명은 불분명하지만 아호는 태어난 곳인 밤골을 뜻하는 율곡이라 하였고 법명은 첫 새벽, 밝은 새벽을 의미하는 원효입니다. 원효라는 법명은 스님께서 스스로 지은 것으로 부처님의 지혜 강명이 처음으로 빛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삼국유사에서는 그가 탄생한 마을 이름을 불지촌이라고 하고 절 이름을 초계사라 하며 스스로 원효라 불렀는데 그것은 불의를 처음으로 빛나게 했다는 뜻이다. 원효라는 말은 방언으로 당시 사람들은 향언으로 시단이라 불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님께서 법명을 원효로 삼은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둡고 긴 밤이 지나면 찬란한 새 아침이 밝아오듯 이 땅에 부처님의 광명이 두루 비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가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원효 스님의 탄생설화는 흡사 부처님의 탄생설화와 일치하는 점이 많은데요.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모친이 유성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꾼 다음 태기가 있었고 해산할 때는 오색 구름이 주위를 덮었다고 합니다. 모친이 만삭에 남편과 어딘가 다녀오다 밤골에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산기를 느껴 부친이 밤나무에 옷을 걸고 주위를 가려준 뒤 새벽 무렵 스님을 낳으시나 출산 직후 이내 숨을 거둡니다. 뒷날 출가한 원효 스님은 모친이 돌아가신 그 밤나무를
사라수라 부르고 그 나무 옆에 사라사라는 절을 세웠는데 이 절의 현재 이름은 제석사입니다. 그리고 스님은 자신이 살던 집을 절로 만들어 초계사라 불렀다고 전해지는데요. 초계사는 경북 경산시 유곡길 230번지에 있는 원효스님이 출가 전에 사시던 집입니다. 탄생지인 사라사와는 다르지요. 초계사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대략 경북 경산시 유곡동 남쪽의 도들양지라 불리는 농토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이 근거로는 도들양지가 원효스님의 탄생지인 밤골 서남쪽에 위치해 있어 삼국유사의 기록과 일치하고 소롱유실기에 원효스님의 아들 설총이 이 유곡동에서 태어나 여천동에서 자랐다는 기록이 있으며 설총이 공부했다는 성제암터 아래가 유곡동 일대라는 점입니다. 설총은 아시다시피 요석궁에서 태어나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자 조부모가 살던 원효스님 집으로 보내졌기에 설총이 유곡동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했을 것이고 집이 절로 개조되자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둔 여천동으로 옮겨 성장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계사는 삼국유사에 의하면 원효스님이 출가한 뒤 속가 집을 희사하여 초계사라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금당사, 신림사라는 이름으로 이어오다가 1907년 화재로 소실된 후 중창하였습니다. 이후 폐사가 되었는데 2007년에 폐사지에서 백일기도를 하던 청풍 스님이 지금의 극락보전 자리에 칠보가 가득 쌓이고 호공으로 오색 광명이 비추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법당을 지어 지금의 모습으로 중창하고 초계사라는 원래 이름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탄생지인 사라사의 위치에 대해서도 경산의 향토 사가를 중심으로 추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인면의 도천산 계곡과 능선 일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도천산의 제석사가 위치한 곳이 원효스님이 태어난 사라사 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밤골 일대의 유일한 절터인 제석사는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150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들머리에 원효성사 탄생지 불지촌이라는 표지석이 있는데 이곳 사람들은 구전에 의해 제석사 칠성각 자리가 바로 원효스님의 탄생지로 확신하고 1980년 이후 해마다 5월 4일에 원효성사 탄신 발해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제석사는 조계종 영천 은혜사의 말사로 대웅전, 칠성각, 요사, 문간체 등을 갖춘 400여 평 정도의 작은 도량입니다. 조선 인조 3년 1625년에 유찬스님이 창건하였으며 본래 도천산 자락에 있었지만 물이 좋지 않아 1920년대 현재 자리로 옮긴 뒤 1933년 만호스님이 새롭게 중수했다고 합니다. 현재 보이는 주요 건물은 주로 1960년대에 지어졌고요. 그리고 2003년 제석사 경내에 원효 팔상탱화와 성상이 봉안된 원효 성사전이 최초로 건립되었습니다. 원효스님의 탄생지와 생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초계사와 제석사가 유력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원효스님의 전기 중에 대사의 유소년기와 청년기의 모습을 알려주는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남달리 뛰어나게 총명해서 스승을 따라 배우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결정적 전환점이 된 출가 동기나 그 시기조차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송고승전에 관체진연에 불법에 입문했다고 하는 것에서 상투를 틀고 관을 쓰게 된 나이에 출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태어나자마자 모친을 여인 스님이 12세인 629년 8월의 고구려와의 전투 때 부친마저 여의고
조부와 살다가 17세 때 조부마저 여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송고승전 원효전에는 총각 나이에 불문에 들어와 스승을 떠나 학문을 닦았으며 논의는 곳이 일정하지 않았다. 교학자의 진영을 쳐부수니 그 앞을 대항할 자가 없었다. 이미 사막을 남김없이 통달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송고승전을 근거로 조부가 돌아가신 직후인 17세 633년을 출가 시기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추론해 봅니다. 스님께서는 많은 고승들의 경우처럼 어린 나이에 출가한 것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원효 스님은 왜 출가를 하셨을까요? 사실 출가 동기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에 합리적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인데요. 원효 스님께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시기는 진평왕 때 말기로 전쟁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부모가 자식을 노비로 팔 정도로 심한 기근이 계속되고 있었지요. 이런 참담한 현실을 목격한 원효 스님은 왜 사람들은 다투고 세상은 평화롭지 못하며 인간이 고통받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을 것이고,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구도의 길을 나서신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혹자는 육두품 신분의 한계를 벗어나 신분 상승을 위한 출가라느니 현실 도피성 출가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지만, 가슴속에 타오르는 구도의 정렬이 있지 않고서야 불법을 전하기 위한 그 많은 저술과 보살도를 펼치신 전생의 모습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원효 스님이 무슨 계기로 출가하셨는지를 정확히 밝히기 어렵지만, 출가 후 스님 모습을 볼 때 석가모니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참 구도자의 길을 가시기 위한 출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스님께서 스스로 지으셨다는 원효라는 법명 속에는 우리 불교에 대한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국사나 왕사, 대국통 같은 귀족적 권승이 되려는 세속적 목적이 없으셨으며, 모든 교설에 통달하면서도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침이 없으셨지요. 스님은 단지 심오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고 전하는 일에만 평생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이번 탐방기획에서 밝힐 것이고, 이를 통해 스님의 사상과 일생이 재조명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1편이 이 위대한 성자 원효 스님의 탄생에서 출가까지의 이야기였다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에게 해골 바가지 물 사건으로 익히 알려진 스님의 구도 및 득도의 시기와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